지난 시간에 이 정우겸과 홍인환이 이 정조를 핍박하고 위태롭게 했다는 증언들을 이 정조의 일기를 통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정조는 이 자기가 쓴 일기에서 이 정우겸과 홍인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십몇 년부터 홍인환이 정우겸과 합세하여 권력이 날로 높아지고 흉악한 수법이 날로 방자해지니 저구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들은 함께 뜬 소문을 지어내고 같이 계략을 꾸며서 반드시 나에게 화를 끼치는 것을 큰 기틀로 삼고 있었다. 이 두 역적은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위태롭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니까 정조가 보기에 지금 이 두 사람의 목적은 정조 자신에게 화를 끼치는 것이고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으며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들로부터 정조가 당한 곤욕들을 정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홍인환은 나에게 외척이 되고 정우겸은 나에게 친척이 되니 속사정을 모르는 바깥 사람들이 어찌 두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줄 알겠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정우겸은 정조의 고모인 화한옹주의 양자였고요. 그리고 홍인환은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정조의 친척들인데 사정을 모르는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친척이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느냐, 친척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정조를 공격을 하겠는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정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조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 흉도들을 없앨 위험이 없었으니 가만히 앉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 편히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겠는가. 만약 영조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정조의 존영각 일기를 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11월 3일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밤낮으로 불안하고 두려워 의복을 벗고 편안히 잠을 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날을 밥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가 이 홍인환과 정우겸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불안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밥도 편히 못 먹고 항상 위태로움과 이 불안함 속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기를 보면은 나는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두렵고 달걀을 포개 놓은 것처럼 위태롭다는 말도 이 급박한 상황을 비유하기에는 부족하다. 달걀을 포개 놓은 상황을 누란지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누란지위의 위기라는 말로도 표현하기가 부족할 정도라는 거예요. 정조가 쓴 일기를 보면은 정조가 홍인환과 정우겸의 속셈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흉도들이 저렇게 하는 속셈은 알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나와 맞서서 협박하고 농락하는 까닭은 내가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두려워해서이다. 그러니까 뭔가 홍인환과 정우겸이 이 정조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정조가 그거를 안 들어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홍인환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홍인환이 말하기를 알 수 없는 것은 세손의 마음이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세손을 모시는 군관들이 우리 당 사람이 아니란 점이다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의심을 품고 일마다 시기하였다. 그러니까 정우겸이나 홍인환이 세손에게 뭘 요구를 하는데 세손이 그것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홍인환이 점점 더 의심을 품고 시기심을 더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명의록을 편찬한 신하들도 정우겸과 홍인환이 이렇게까지 정조에게 맞섰던 이유가 무엇이냐를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 정조께서는 신성스럽고 영명하심으로 오랫동안 역적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고 청리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깊이 미워하셨으며 누가 역적인지 누가 충신인지를 엄하게 분별하셨다. 당시의 역적들이 하늘도 속이고 온 세상을 속이고 있었는데 터럭만큼도 속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왕세손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하늘도 속이고 온 세상을 다 속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정조 한 사람만이 이 자신들의 뜻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 정조를 자기들이 하는 짓에 방해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방해될까 염려하여 세손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자신들의 간악함을 눈치챌까 염려하여 세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점차 대치하는 형세가 만들어졌고 마침내 세손을 위태롭게 하고 핍박하려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정우겸이나 홍인환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정조에게 뭘 요구를 했겠죠. 근데 정조가
이 친인척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단호하게 배척했기 때문에 이 세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누적이 되면서 끝내는 이제 세손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의록에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결국 스스로 보존하려는 꾀가 점점 깊어지면서 끝내 위를 핍박하려는 계략이 되어 한층 급박해졌으니 마침내 죽음을 무릅쓰고 왕세손과 대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일의 형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 실제 그 명의록이나 그 정조의 일기를 보면은 사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정조가 이 청리들, 이 왕실의 친인척 인사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단호하게 배척했기 때문에 이 정우겸이나 홍인환과 같은 이런 청리들의 정치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갈등, 또 그들의 불만, 이런 것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명의록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두 역적은 평소에 정조의 지혜와 총명함을 꺼려했다. 특히 정조는 청리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남달리 미워했으므로 두 역적이 마음속으로 몹시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와 꺼림이 원인이 되어 끝내 정조와 서로 대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조극장에서 살펴봤지만 이 정조는 홍봉안과 이 김기주의 이 외척 싸움을 지겹도록 봐오면서 성장했던 임금이거든요. 이 외척이 이 권세를 가지고 정치에 관여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친인척인 이 홍인환과 정우겸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인환, 정우겸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세손께서 우리를 지금 미워하시네? 이런 우려와 의심이 점점 커져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정조와 대적하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명의록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정조 역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조가 조년각 일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의 소행을 분명하게 아는 자는 나 한 사람뿐이고 저들의 위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나 한 사람뿐이니 정우겸과 홍인환이 스스로 의심하고 겁을 내며 나와 겨뤄 이기려고 한 것은 형세가 그러한 탓이다. 정조는 이런 외척 실세들, 권력을 가진 친인척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애초에 차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위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 스스로 의심하고 겁을 내면서 나와 맞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조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품이 아첨하는 태도를 싫어하여 청리와 실세들을 좋게 봐준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다른 뜻을 품은 사악한 무리들이 나를 틀어쥐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고자 좌우를 엿보고 밤낮으로 나를 염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 정조도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저 청리와 실세들이 하는 요구 들어주고 그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보면은 정조도 편안히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정조는 그들과 영합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외척들이 이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저 청리놈들과 영합하지 않겠다. 이런 노선으로 세손이 쭉 갔기 때문에 홍인환과 정우겸과 결국 틀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조의 이 고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곤혹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저들과는 영합할 수 없다. 이 부분만큼은 타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정조극장에서 정조가 이 홍인환이나 이 정우겸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배척을 하는지, 그들과 어떻게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지, 이 정조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실세와 청리들을 배척하는 이 원칙을 얼마나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사료를 통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정조와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